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모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44회가 방송됐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 드라마 보면서 열통 터지셨죠? 이 드라마 최근 핫 이슈는 은금실의 딸기에 얽힌 사연인데, 이 딸은 죽었는데 손녀,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손녀는 수녀고 손자는 바로 태경과 연두를 괴롭히는 빌런 김준하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준하가 은금실의 외손자가 되면서 족보가 심하게 꼬일 뿐 아니라 연두, 태경은 물론 가족들이 이 계족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고 시청자들도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보는 게 우리들의 재미이기도 하죠. 저는 이 드라마에서 김준하 역할은 마치 지킬과 하이드처럼 착함과 빌런의 두 얼굴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기나 연두, 할머니를 대할 때는 세상 착한 사람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쁜 짓을 할 때의 표정을 보면 저런 나쁜 놈이란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43회 엔딩 장면에서 은금실은 딸의 납골당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엄마 유골함 앞에 서 있는 외손자 김준하를 만나며 끝이 났습니다. 김준하는 우연히 만난 척을 했지만 실은 수녀 누나가 코치한 거죠. 사실 새벽에 누나가 네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 집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 같은데 풀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간다 하니 네가 잘못한 게 있음 거기 가서 만나 좀 사과를 하고, 이렇게 시킨 거죠. 은금실은 준하가 가려고 하자 차 한잔 하자고 청하면서 네가 정말 딸기 아들 맞냐? 엄마 딸기가 어떤 성격이었니? 언제 죽었니? 등등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김준하는 엄마는 자신이 16살 때 돌아가셨고,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누나가 수녀가 됐는데 그때 세상 혼자 버려진 것 같았지만 적응되어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다. 엄마는 명랑쾌활 화통한 성격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를 닮은 것 같다며 립서비스 멘트까지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난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외손자라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할머니의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한마디를 더 날립니다. 이 말을 듣는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은금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김준하는 장세진의 도움을 받아 은금실의 마음을 어떻게 공략할까 고심 중입니다. 공태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한편 이인옥과 공천명, 공지명 부부가 연두 태경집을 찾아오는데요. 이인옥은 네가 정신놓으면 안 된다고 연두를 위로하고, 천명도 너는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태경에게 용기를 줍니다. 태경은 자기의 편이 되어준 형 누나가 고마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공 회장은 식당으로 태경을 불러내 술을 마시며 태경의 속마음을 들어보는데요. 태경은 김준하와 사촌이 돼버려 할머니가 힘들게 찾은 외손자를 외면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롭다고 털어놓습니다. 다음 날 태경은 김준하를 찾아가는데요. 아기와 연두를 데려오겠다고 아기 방에 장난감을 잔뜩 사놓고 준비하고 있는 김준하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 난 진흙탕을 뒤집었어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이 조금도 누그러질 기세가 없는데요. 누구 한 명이 양보해야 끝날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청자분은 김준하가 교통사고로 죽을 거다. 어떤 분은 개과천선하여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날 거라는 예견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과연 작가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편 공 회장은 김준하의 집 앞으로 찾아와 네가 하늘이를 포기하면 핏줄로 받아주겠다고 딜을 시도해보지만 김준하는 어차피 핏줄인데 하며 하늘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고 그 길로 강복림을 찾아가 이 일의 자초지정을 다 말해 분란을 확산시킵니다. 이 와중에 장세진은 김준하에게 이것저것 고민 상담을 해줘가면서 신나합니다. 김준하를 이용해 이 집을 물먹일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진으로부터 할머니가 다도를 하셔서 차를 좋아한다고 들은 김준하는 비싼 찻잎을 준비해 집으로 찾아오고 냉랭하게 대하고자 했던 은금실은 막상 또 외손자를 만나니 마음이 아픕니다. 김준하는 올드스쿨을 가는 할머니를 모셔다 주고 할머니 괴로우면 모르는 사이로 지내도 괜찮다고 할머니 부디 건강하시라고 포옹을 하고 은금실은 외롭지 말고 좋은 배필 만나 잘 살라고 헤어지는데 마음이 아파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머니니 왜 안 그렇겠어요. 딸이 남긴 혈육인데 저놈이 지금까지 외롭게 살았을 텐데 생각하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피하는 낌새를 눈치챈 태경은 할머니 의견을 직접 들으러 오는데요. 그동안 은금실은 나름대로 혼자 소가리를 하다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만 보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놈이 너무 불쌍해 가슴이 아프다.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혈육인 그놈에게도 아무것도 못 해주고 이대로 끝내자니 마음이 아려 죽겠다고. 너도 그놈도 다 내치지 않고 곁에 있게 하고 싶은데 미안하다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태경은 그래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할머니가 김준하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듯해 몹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태경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난 은금실은 후련했는지 다음날 김준하를 아침 식사에 초대하고 온 가족에게 김준하를 외손자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딸 딸기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고, 그리고 외손자인 김준하도 너희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 줄 거라고 선포하는데요. 그때 태경이 들어서며 저 파양해 주세요. 이 말에 온 가족이 깜짝 놀라며 44화는 끝이 납니다. 왜 태경은 이 복잡한 상황의 솔루션으로 파양을 생각했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구독, 좋아요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